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겪게 되는 손실을 강조함으로써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스스로가 직접 인식하고 안정감이라는 감정을 불안감으로 치환해야 했습니다. 이는 미래를 고민하는 우리에게도 한 번쯤 생각해볼 요소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은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것에 익숙하고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 선택을 밀어붙일 절급형이나 용기를 내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더욱이 앞서 말한 동조 효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너 지금 잘 살고 있잖아, 왜 그게 어려운 선택을 하려고 그래 하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선택을 뚝심이 있게 밀어붙일 용기와 동기는 더더욱 쏟아듭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진짜 워크의 경영자가 되겠다고 생각해볼 때입니다. 새로운 도전이 되고 그런 것을 떠올 것입니다. 하지만 직장생활 모두 남들과 비슷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데서 오는 편안함, 근데 이미 마음속 이 삶을 수족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무기력해 하고 있는 그 상황이 앞으로 이렇게 유지적 변화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변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것을 생각해 지켜보길 바랍니다. 그것들은 뜻밖의 무작위 무엇이든 삶을 가능하게 생각하십니다. 그것들은 자신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저는 무자당에 서 있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것을 알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강자될 것이 미래에 대한 그런 일이 않기 위해 더욱더 적극적으로 삶을 임할 것입니다. 왜 매일 피곤하고 무기력해지는 걸까요? 출근할 때 항상 무기력하고 피곤하고 졸립니다. 주변에 자신같이 넘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에너지가 있는지 긍정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그것을 되고 싶은 게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미래에 대한 무기력한 게 고민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극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없다고 하며 해결 방법을 문의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항상 무기력하고 피곤한 걸까요? 그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해결을 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흥미로운 연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생활 무기력 증후군은 거의 모두가 경험하는 문제입니다. 스탠포드 사이트인 잡코리아가 직장인 526명은 대상을 업무에 대한 이력을 잃거나 세금을 느끼는 직장생활 무기력 증후군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는데 설문 참여한 직장인들 무려 99.3%가 그런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 무기력 증후군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직장인 475명을 대상으로 그 증상을 조사한 결과 이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는 등 만사가 귀찮다는 응답이 34%로 가장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라인드에서 상위 30개 회사의 한국 직장인들 5,4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진증후군에 관한 설문에서도 89.6%의 직장인이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러한 무기력함으로 인해 겪는 증상이 바로 극도의 피로감이고 업무성 저하, 수면장애, 우울증 등입니다. 이런 증상은 삶에 대한 의지를 서르게 들고 만드는데 어떤 걸 해야 할지 몰라 더 무기력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끔 만들며 행복한 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을 의지도 꺾이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기력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이 미국의 심리학자의 마틴 셀리그만은 1967년 펜실베니아주에서 우주에 대한 관심을 낳죠. 무기력에 대한 실험을 그의 장모인 스티브 아이와 함께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이 실험을 이랬는데 우리 안에 개를 가두고 무작위로 예고 없이 5초 동안 전기 충격을 가합니다. 여기서 A 그룹은 전기 충격을 받았지만 어떤 버튼을 누르면 그 전기 충격이 꺼지도록 했습니다. B 그룹은 상자 속에 버튼 없이 어떻게 해도 전기 충격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셀리그만 팀은 24시간 이후에 개들을 다른 상자에 옮겨놓고 다시 전기 충격을 줘왔습니다. 상자 중앙에 있는 나지막한 담을 넘으면 쉽게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A그룹은 담을 넘어 찬스했지만 B그룹은 담을 넘을 행동을 보이지도 않는 채 전기 충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뭘 해도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는 무기력이 합성된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전기 충격을 받아들인 개들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물론 B그룹의 강아지들도 처음에는 전기 충격을 벗어나기 위해 이런저런 시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기 충격을 지속적으로 받는 동안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뻔하게 느꼈고 그것을 인지한 순간 미래에 대한 기대를 적게 된 것입니다. 이 셀리그만 박사는 개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얻어진 이런 결과 인간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피험자들은 새 집단을 나르고 첫 번째 집단 실험 과정에서 귀에 거슬리는 소음을 듣게 되었을 때 책상 위에 버튼을 누르는 것을 소음을 동작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집단은 소음을 듣게 되었을 때 아무리 버튼을 조작하더라도 결국 소음이 중단되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이 세 번째 집단은 소음을 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셀리그만 박사는 세 집단 모두 실험실로 데리고 가서 소음이 돌아올 때 소음을 동작시키기 위해 버튼을 누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집단, 세 번째 집단과 소음을 듣자마자 버튼을 누름으로써 소음을 동작시켰습니다. 하지만 조단의 집단인 피험자 중에 3분의 2 정도가 소음이 들려와도 아무나 조작을 하지 않았다 무기력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 셀리그가 학습된 무기력감이라는 개념이 동물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도 마찬가지로 유당히 이어지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셀리그만 박사의 이 실험은 우리에게 많은 사슴을 던집니다. 학습된 무기력으로 더 이상을 타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개와 사람의 모습, 방법대로 달라지지 않는 이생에 지쳐 무기력하게 출근하며 일하는 모습이 겹쳐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무기력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우리가 기대할 상심하게 쌓은 그 시기에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난 무기력을 타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작은 성취 맛보는 법을 정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를 달성했을 때 성취감을 맛보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갖게 됩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목표 달성이 아니라 작은 목표라는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기로 결심해서 가정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30분씩 유튜브 관련 영상 부분 공부하기로 정하고 출퇴근 시간에 틈틈이 실천한다고 합니다. 매일 이 약속을 지켰다면 작은 성취를 이루는 자신을 실천하고 내일도 할 수 있다고 응원해주는 것입니다. 이 글로벌 기업의 컨텐츠 자문을 담당하는 로버트 트위거는 자신의 저서인 작은 몰입에서 작은 일에 목숨을 걸 필요가 있다. 사소한 일의 성취가 때는 삶의 원동력이 된다. 작은 성취라도 보면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기 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그는 행복을 위해 마이크로 마스터가 되라고 강조합니다. 작은 일에 집을 쳐서
모두에 얕달라도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많이 쌓으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의 의미가 편향되고 축소됩니다. 즉 넓고 얇게 다양한 일을 시도해보고 성취해야 타인에게 쏟는 관심이 커지고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작은 꿈들을 이루라 큰 꿈들을 이루고 작은 컨텐츠를 달성해야 그 경험들이 결국 큰 성취의 토대가 됩니다. 지속적으로 자가몰입과 성취를 맛본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든 적극적으로 해내는 이유가 생긴다는 몇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보다 내가 하는 이메일 보고하면 일을 합니다. 인봉이 필요합니다. 하이강사 소수도 본도서 제프리 스미스를 하면 동물원 사육사들과 유도리 동동이지가입니다. 그들은 대개 사육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실 천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동물과 복용하고 동물 비하하고 돌보는 비상한 동력을 타고나는 적에 아주 어린 시절부터 유명해진 일이라 여깁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아마 좋은 보수와 어려운 시간, 편안한 수상화가 높은 지위도 기꺼이 포기합니다. 이직을 쓰는 이유는 사실 생활하면서 요리랑 같이 정보를 어서 나오는 살도록 도울 지금이겠다고 하지만 그러면 목적을 쏘는 삶에서 이미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지저분한 우리의 청소가 정문화는 피해도 그리고 중요합니다. 더 큰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 때문입니다. 사회가 학사자는 인천을 사회사정이라 수에서 땡상 참고를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물의 간장을 정합니다. 이기 때문에 동물도 동물을 매일 즐기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공간을 유지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사에 생각해 봅시다. 이 마음속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무게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세 번째는 이비만을 명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내가 하는 일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고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정의하는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정부를 위해 비밀의 프로젝트를 만든 엔진을 이끌었습니다. 엔지니어의 두 업무는 지경 계산 작업을 섭씨 하는 것이었습니다. 늘 반복적으로 기회가 없어 보이는 일에 엔지니어는 지켜냈고 점차 실수를 남발했습니다. 파인만은 엔지니어들에게 자신들의 업무가 전체 프로젝트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그들의 업무가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지 일깨워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파인만은 엔지니어들에게 2차 대전 승리를 이끌 원자 폭탄을 개발하는 세계사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이해시켰습니다. 그래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 자신하고 단복된 업무가 폭탄 설계에서는 무엇을 담당하고 있는지 전달하고 얼마 지난 전에 엔지니어들의 실수가 한순간 줄어들더니 생산량이 10배 이상이 상승된 것입니다. 비록 예시가 전쟁을 가능한 것이지만 이를 통해 자신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아무리 거창한 목표와 그런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에 대한 믿음을 버리다 보니 그 어떤 것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해낼 수